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한국은 월요일이죠. 출근길에 저희 뉴스 들으시는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헤드라인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일단 테슬라 이 반대를 좀 많이 하네요.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도 수십조 원의 보상안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슨 자기 통장에 돈 빼서 쓰듯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많은 걸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자율주행이 일단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좀 멈춰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거 조금 제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로 뽑히는 자율주행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최근 속도를 붙이고 있죠. 반면에 미국은 이딴 사고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이거든요. 미국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선 국가였지만 로보택시 사고 등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사업을 중단하거나 상용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다음에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와 웨이모의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했었죠. 그런데 크루즈는 지난해 10월 다른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로보택시에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자율주행을 재개하지만 사고 우려에 따라 운전석에는 사람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이건 자율주행이 아니죠. 웨이모 무인 로보택시도 트럭 뒤를 따라가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을 포기하거나 상용화를 늦추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포드는 레벨 4 자율주행 구현을 포기했고 2022년에는 폭스바겐과 만든 자율주행 합작사인 아르고 AI를 폐업시켰습니다. 애플도 아시다시피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시켜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했죠. 자, 이런 와중에 중국과 일본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최대 검색 기업 바이두는 2021년 베이징에서 첫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현재 중국의 10개 도시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는 우한, 폐렴, 코로나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정부도 BYD 등 중국 9개 자동차 업체가 베이징 등 7개 도시에서의 자율주행 레벨 3, 4 테스트를 승인하며 힘을 보태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도 중국 쪽으로 붙고 있죠. 일본 완성차 업체인 닛산은 지난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는데요. 회사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보행자 행동 예측과 차선 변경 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닛산은 올해 4분기 요코하마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할 예정인데 혼다는 일본 택시 업체인 데이토, 그다음에 고쿠사이와 손잡고 레벨 4 로보택시 크루즈 오리진 500대를 2026년부터 도쿄에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도 열심히 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지금 조금 제끼도록 하겠고, 자, 테슬라 어떻게 될까요? 힘내라 일론, 힘내라 테슬라. 자, 국제 뉴스가 조금 심상치 않네요. 마크롱이 유럽 선거 참패로 인해서 프랑스 의회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6월 30일 조기 총선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의회는 선거에서 중도 우파가 1위를 차지하면서 사수를 했고요. 극우 약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13일 슈퍼 13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목요일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굵직굵직한 경제지표가 같이 발표되는데 FOMC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PI 발표가 됩니다. 요 소식 좀 살짝 좀 들여다볼까요? 연준이 11일부터 이틀간 6월 FOMC를 개최하고 한국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비둘기파적 신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의 전망.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지금 피봇에 나선 상태잖아요. 미국도 4월 PC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등 경제 지표도 우호적인 상황이 나왔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는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죠. 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늘 명심하시면서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트럼프 소식입니다. 선고를 앞둔 트럼프가 11일에 보호 감찰관과 온라인 면담을 했습니다. 형량이 지금 참고 자료로 삼겠다는 얘기인데요. 트럼프도 참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기후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엔비디아가 내일부터 여러분 액면 분할이 돼서 이제 10분의 1이죠. 그렇죠? 100 몇 불대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이 내일부터 WWDC를 개막하죠. 새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탑재해서 올해 나오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 이미 삼성 갤럭시가 AI 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삼성 갤럭시의 모습을 보면 그 전작 AI가 탑재되기 전 모델에 비해서 판매량이 줄었거든요. AI에 대한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 AI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때요? 제 아이폰이 만약에 AI 시스템이면 뭐 시리야 뭐 이번 주에 급등할 종목 좀 찍어줘. 그럼 바로 딱 찍어줬는데 정확도가 뭐 90%다. 그럼 당장 바꾸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헤드라인 중심으로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오늘 영상 정말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내일 사냥할 종목도 바로 올라갔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하루 자고 나면 수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30명 가까이 꾸준히 가입하고 계신 걸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생길 겁니다. 고맙습니다.